시그모이드층의 역전파 볼게요. 역전파는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연쇄 법칙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층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구하려면 이제 연쇄 법칙으로 이제 미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계산 그래프라는 게 있었죠. 그리고 그 고전적인 미분법과 이제 계산 그래프 두 가지를 사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층의 이제 역전파를 이제 먼저 고전적인 미분법으로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정의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을 하려면 이렇게 분모에 써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이너스 1승으로 써주는 게 그 더 편하죠.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하면 여기 마이너스 1승이 앞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1승이 마이너스 2승으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속미분을 하면 1은 사라지고 마이너스 1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 2승을 이렇게 분모에 내려줘요. 그리고 요 마이너스는 이제 상쇄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뀌는데 이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 분자가 이제 분모 형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1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필요한 1을 이렇게 더하고 다시 빼줘요. 그리고 이제 나눠주면 요거 나눠주면 이 분모의 이제 제곱이 이제 1승으로 이제 바뀔 거고, 오른쪽 거는 뭐 그냥 그대로 이제 써주고요. 이 왼쪽 거는 보면 요거는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정의죠. 그리고 오른쪽은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걸 y로 이제 묶으면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미분은 y 곱하기 1-y예요. 요게 뭐 그냥 운이 좋아 보이죠. 근데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가 보면 이거는 사실 만세를 부를 일이죠. 왜냐하면 요 y는 어차피 순전파를 하려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도함수의 문제가 뭘로 바뀌었냐면 사칙연산의 문제로 바뀐 거예요. 여기 보면 특히 사칙연산 중에서도 나눗셈은 안 들어가 있고 오로지 그 덧셈과 이제 곱셈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분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칙연산, 특히 이제 나눗셈을 맨 마지막에 배우고 이제 덧셈하고 곱셈을 배우는데,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미분 문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배우는 그 덧셈과 곱셈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가 제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게 이 덧셈과 곱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면 시그모이드 함수 값을 y라고 하면 y 곱하기 이제 1-y다. 그래서 이제 이 미분의 문제가 사칙연산, 특히 덧셈과 이제 곱셈의 문제로 굉장히 간단하게 바뀌어가지고 계산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계산 그래프로 이제 이해를 한다는 얘기는 이 함수를 이게 다 이게 조각조각으로 그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는 맨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이 입력되는 값 x에다가 이 마이너스 1을 곱해주죠. 마이너스 1을 먼저 곱해줘요. 그래서 이 곱하기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는 거예요. x하고 마이너스 1이 이제 통과하면 이제 마이너스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을 이제 취하죠. 그래서 이제 익스포넨셜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해요. 그러면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을 더해줘요. 그래서 요 1하고 이 익스포넨셜을 이제 통과한 2의 마이너스 x승 두 개의 물줄기가 이제 덧셈 노드에서 이제 하나로 만나가지고 이제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역수를 취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역수 노드를 이제 그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그모이드 함수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을 이렇게 굉장히 그 초등적인 그런 걸로 이제 다 쪼개는 게 이제 계산 그래프의 이제 작업이고, 그 굉장히 그 작은 기초적인 그 작업들이 바로 요 계산 그래프의 이제 노드가 되는 거죠. 역전파를 보면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와요.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면, 요거는 항상 뭐랑 같냐면은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함수, 그러니까 그 손실함수죠. 우리 상황에서는 미분하려는 함수. 그걸 이제 미분하는 건데 뭘로 미분하냐면 요 그 위에 있는 그 순전파 방향의 이제 변수를 이제 미분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게 시그모이드 값, 그러니까 이 액티베이트한 값이 나올 텐데, 이제 그걸로 이제 손실함수를 미분한 게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요게 요 나눗셈 노드를 이제 지나가게 돼요.
역수 노드가 있고 여기 이제 흘러 들어가는 게 t라고 하죠. 요 예에서는 이제 t가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이 될 거예요. 이제 나오는 게 이제 y라고 하면 이게 t가 이제 역수 노드를 이제 거쳐서 나왔으니까 t 이제 역수를 취한 이제 t분의 1이 이제 y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와요. 이제 항상 그 위에 있는 변수로 이제 미분한 도함수가 이제 흘러 들어오죠. 그래서 결국에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 역수 노드를 거쳐 가지고 이제 밑으로 이제 내려가는 그 미분이 이제 뭐냐라는 거예요. 역전파는 이제 수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죠. 요 계산 그래프를 이제 그 수학적으로 쓰면 이거죠. 역수 노드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이제 t분의 1을 생각하겠다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과정들을 이제 한마디로 쓰면 이제 L을 취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연쇄 법칙을 써서 이제 미분을 하면 겉미분하고 이제 속미분을 하면 이제 그 t분의 1, 그러니까 t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튀어나오고 t의 마이너스 2승이 돼서 이렇게 되죠. 요 앞에 있는 게 요거예요.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고, 앞에 있는 게 이 흘러들어온 미분이 이 역수노드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그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을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을 이제 곱해 줘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그 t분의 1이 y잖아요. 그래서 요걸 이제 그 t가 아니라 이제 y로 다시 쓰면 요거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은 이 마이너스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이거 다시 쓰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마이너스 y 제곱을 곱해 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흘러들어온 미분이잖아요. 지금 흘러들어온 미분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뭘 해주느냐? 마이너스 y 제곱을 이제 곱해 주라는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y 제곱을 이제 곱해 주라는 거죠. 이게 그 역수 노드의 이제 역전파가 이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덧셈 노드는 쉽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밑으로 이제 흘려 보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익스포넨셜 노드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익스포넨셜 노드가 있고 여기에 이제 t가 흘러 들어가요. 나오는 게 문자 겹치니까 이제 y라고 놓으면 안 되고 이 u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흘러 들어오는 미분은 위에 있는 변수로 이제 미분한 이제 도함수가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될 거고, 그게 이제 이 익스포넨셜 노드를 통과를 해서 이제 이게 밑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제 미분이 이제 될 거예요. 역시 이 계산 그래프를 이제 합성함수로 써 보면 요거죠.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노드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2의 t승을 생각하겠다는 거고, 그 뒤에 가정들은 그냥 한마디로 쓰면 이제 L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요거 연쇄 법칙으로 이제 미분을 해보면 겉미분하고 이제 속미분하면 2의 t승 미분하면 그냥 2의 t승이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지금 흘러들어온 미분이거든요. 이 흘러들어온 미분이 익스포넨셜 노드를 통과를 하면 그게 뭐냐? 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2의 t승을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흘러들어온 미분에다가 2의 t승을 이제 곱해 주라는 얘기예요. 요 예에선 지금 t가 마이너스 x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와요. 요 흘러 들어온 미분이 지금 요거죠. 요거예요. 요거고, 거기다 이제 뭘 해주느냐? 2의 t승을 곱해 주는데 지금 t가 마이너스 x니까 그거 이제 2의 마이너스 x승을 이제 곱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익스포넨셜 노드의 이제 역전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노드는 우리가 이제 이미 알고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위에 쪽 방향을 봐야 되니까 이제 흘러 들어오는 미분에다가 그 위에 쪽에 이거 반대 방향에 있는 화살표, 요 마이너스 1을 이제 곱해 주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면 요 마이너스가 이제 상쇄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층의 이제 역전파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y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을 곱해 주라는 건데, 우리가 앞에서 그 고전적인 미분으로 이제 계산을 했을 때는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를 이제 곱해 주는 거였는데, 사실 이게 y 곱하기 1 마이너스 y예요. 그냥 대수적인 연산인데 그건 뭐 여기 이제 써져 있어요. 여기 dy분의 dl은 뭐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요걸 이제 쭉 전개를 해보면 지금 y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곱해가지고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제곱분의 이제 1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제곱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일단 쓴 다음에, 그러면 앞에 있는 거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정의죠. 그러니까 y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 분모를 이제 그 나눠주기 위해서 요 분자에다가 1을 더해주고 이제 1을 빼줘요. 그럼 이제 1을 더해주면 이거는 이제 분모 분자 이제 똑같으니까 여기 1이 나오고, 이제 빼기 1은 요 마이너스 y가 되죠.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요거는 이제 쭉 전개를 해주면 y 곱하기 이제 1 마이너스 y가 돼요. 그래서 앞에서 고전적인 미분법으로 계산한 거랑 이제 일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그모이드 층의 이제 역전파를 그 고전적인 미분법으로도 계산을 해보고, 이제 계산 그래프도 해봤는데, 계산 그래프가 이제 더 복잡하죠. 요 시그모이드 함수, 그러니까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 뭐 그렇게 복잡한 함수도 아닌데, 이걸 그 더 엘리멘테리한 그 과정들로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또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역전파를 이제 다 계산을 해가지고, 뭐 사실 더 복잡한데,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결국에는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이제 쓰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요즘 나온 딥러닝 프레임워크는 요 계산 그래프를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계산 그래프 방법에도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그 고전적인 미분법으로 하는 거에도 물론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이제 둘 다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그모이드 층은 이렇게 그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면 거기다가 그 시그모이드 함수 값, 그러니까 순전파 할 때 계산한 값 y를 어떻게 하냐면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를 한 후에 이제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그 미분의 문제가 초등학교 저학년의 그 사칙연산 문제, 덧셈과 곱셈 문제로 확 다운이 돼서 이제 그 계산 비용이 이제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 코드를 볼게요. 레이어스 다파이 안에는 그 각층을 이제 구현한 클래스들이 있어요. 뭐 순전파, 역전파 그 메서드들이 다 있고요. 요 시그모이드 이제 클래스인데, 이니셜라이즈 할 때 보면 이제 그 필요한 입력 인수가 없죠. 그 아파인층 같은 경우는 이제 필요한 입력 인수가 이제 웨이트 매트릭스하고 이제 편향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파인층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그모이드 층은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어요. 왜냐면 시그모이드 함수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그냥 딱 고정된 거잖아요. 그래서 학습할 파라메타가 없고, 그래서 이제 아파인층에서는 이제 구해야 할 미분이 세 가지예요. 요 웨이트 매트릭스에 대한 그레디언트하고 편향 벡터에 대한 그레디언트, 요 두 가지를 써가지고 그 아파인층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파인층에서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파인층으로 들어온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로 미분한 것도 역시 구해가지고 그거를 밑에 층으로 흘려 보내야 그 밑에 층에서는 또 그걸 받아가지고 또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시그모이드 층에서는 이제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미분을 구하냐면 요 그 dx,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 x로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를 구해야지, 이제 이 시그모이드 층은 학습을 안 하지만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으니까 이제 밑에 층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그 밑에 층에서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또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니셜라이즈 할 때 이 입력 인수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학습해야 할 파라메타가 없어요. 순전파는 이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시그모이드를 이제 각각 이제 다 취하고 그걸 아웃이라고 두면 그 아웃을 이제 리턴을 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순전파고, 여기 셀프.아웃이라고 이제 따로 든 거는 이 순전파를 그 한 값을 이제 역전파 할 때 이제 또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아웃이라고 이제 따로 뒀어요. 셀프는 이제 인스턴스 이름이죠. 그리고 역전파를 하려면 dout,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있어야 될 거예요. d는 미분이고 아웃은 이제 바깥에서 이제 왔다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 층으로 이제 그 흘려 보내는 미분, 그 입력된 데이터 x로 이제 그 미분한 그 그레디언트는 뭐가 되느냐? 이 dout,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요 self.out이 지금 그러니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으로 치면은 그 y죠. y는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 y 곱하기 1 마이너스 y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그모이드 층의 이제 역전파가 이렇게 미분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뭘 하게 하냐?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를 이제 곱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 뭘 해주느냐? y 곱하기 1 마이너스 y를 이제 곱해 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그 미분이 구해지고, 그걸 이제 리턴을 해서,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층에서는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이 역전파를 해가지고 또 그 밑에 층 이제 학습을 하겠죠. 이번 학기에는 음리층이 하나만 있는 얕은 신경망만 구현을 할 거예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죠. 이렇게 그 은닉층이 여러 개가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 불러요. 우리 말로는 심층 신경망이라고 해요. 컴퓨터의 성능만 충분히 받쳐주면 은닉층이 하나만 있는 얕은 신경망보다 이렇게 층을 그 여러 개 쌓아놓은 딥 뉴럴 네트워크의 성능이 이제 훨씬 더 뛰어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층을 이게 그 여러 개를 쌓으면 이 문제가 몇 가지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학기 이제 심층 신경망 공부하면서 그 문제들이 뭔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이제 억제할 방법들이 뭔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해 나갈 건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요 베니싱 그레디언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층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여기 각각에다 이제 그 활성 함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여태까지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제 잡았죠. 그래서 이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제 역전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를 이제 곱하고 또 여기 그 아파인층 지난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를 또 곱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층이 깊어지면 시그모이드 함수의 도함수를 굉장히 이제 여러 번 곱하게 돼요. 근데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그 원점에서 조금만 멀리 떨어지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이렇게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층이 깊어지면 이 시그모이드 층을 지날 때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에 이제 도함수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점에서 그 x가 조금만 멀어지면 그 도함수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그 곱해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작은 숫자를 계속 곱해 나간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러면 원래 흘러들어온 미분이 점점점 이것처럼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구하는 이유가 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죠. 우리가 학습을 한다는 얘기는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한 걸음 걸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보폭이 뭐냐면 러닝 레이트 곱하기 이제 그레디언트의 이제 크기예요. 러닝 레이트는 우리가 처음에 지정해주는 이제 상수 값이고 그리고 근데 이제 그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이제 위층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이제 밑에 층으로 가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이제 계속 곱해 나가면서 이제 역선파를 이제 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그레디언트가 그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보폭이 너무 작아진다는 얘기죠. 보폭이 너무 작아지면 그 보폭으로 한 걸음 걸어봤자 걸어나 마나요. 학습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층이 깊어지면 이 고층은 어느 정도 이제 학습이 되는데 이 저층은 학습이 거의 안 일어나요. 이게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가지는 이제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이제 억제하는 방법을 이제 다음 학기에 배울 건데, 그 억제하는 방법 중에 이제 아주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 활성화 함수를 이제 다른 걸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이 렐루 함수라는 걸로. 시그모이드 함수의 문제가 뭐냐면, 원점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너무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해 나가면 이 접선의 기울기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니까 그레디언트가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학습이 저층에서는 거의 안 일어나는데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래서 이제 역전파를 하면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1을 곱하거나 이제 0을 곱해요. 그래서 0을 곱하면 이제 죽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1을 곱하면 이제 계속 그 부분은 이제 계속 살아서 이제 밑에까지 전달이 돼서 이제 밑에 층도 이제 학습이 되는 거죠. 요 렐루층 이제 계산 그래프 보면 이 렐루 함수는 일단 순전파 보면 이제 정의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보내고 이제 음수일 때는 이제 0으로 보내는 거예요. x가 이게 들어왔을 때 이 양수면 그대로 보내고 음수면 0으로 이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전파는 그러니까 요거 도함수는 이제 양수일 때는 요 x니까 미분하면 이제 1이죠. 그리고 음수일 때는 0이니까 이제 0이에요. 그리고 0일 때는 사실은 여기서 이제 미분이 불가능한데 여기서 그냥 0으로 놨어요. 0으로 놨는데 뭐 사실 상관없어요. 1이라 넣어도 상관이 없고 뭐 다른 값에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그 값이 이게 0.0000 해서 계속 끝까지 그 유효 숫자까지 0이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0으로 놨어요. 뭐 1로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수학적으로 이제 0에서는 이제 미분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순수 수학은 아니니까 그리고 딱 0.0000 계속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고 이건 그냥 0을 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미분이 이제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렐로층을 지나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렐로 함수 이제 도함수를 이제 곱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분이 흘러 들어오게 되면 이 입력되는 값 x가 이제 양수라면 뭘 하냐면 이 도함수 이제 1을 곱해 주는 거예요. 1을 곱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흘려 보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입력되는 값이 이제 음수라면 그러면 이제 그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 도함수 0이죠. 0을 곱해요. 0을 곱한다는 얘기는 그냥 0으로 죽여버리고 밑으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렐로층에서는 이제 순전파는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0으로, 그리고 역전파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에다가 이제 그 입력된 값이 양수라면 그대로 통과를 시키고 입력된 값이 음수라면 0으로 이제 죽여버려서 이제 밑으로 이제 그 흘려 보내는 거예요. 렐로층 구현하는 코드 볼게요. 역시 레이어스 .py 안에 있고요. 요 렐로 클래스예요. 이니셜라이즈 할 때 필요한 입력 인수는 없어요. 렐로 함수는 음수일 때는 0, 양수일 때는 y는 x 이렇게 딱 고정되는 함수여가지고 그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어요. 그러면 역전파를 통해서 이제 구해야 하는 미분은 그 밑에 층으로 이제 흘려보내는 미분이에요. 그럼 그 밑에 층에서는 그 미분을 받아가지고 이제 역전파를 통해서 학습을 하겠죠. 근데 그 렐로층 자체는 학습해야 할 파라미터가 없어요. 순전파를 하려면 데이터가 이제 들어와야 할 텐데 만약에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한 단을 넣는다고 하면 요 x는 이제 벡터가 될 거고 배치 처리를 한다고 하면 요 x는 행렬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뭐 편의상 이제 배치 처리를 안 하고 이렇게 벡터가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이제 들어온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셀프단 마스크를 놓기를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이제 명제죠. 그래서 요 셀프단 마스크는 이 true, false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될 거예요. 셀프단 마스크는 여기 1은 이제 0보다 크니까 이제 false고 -2는 0보다 작으니까 이제 true, false, true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카피 메서드를 써서 이제 x의 복사본 아웃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웃을 이제 그대로 이제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요 밑에 보면 이제 셀프된 마스크로 이제 그 변형을 하죠. 그래서 이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 x는 이제 변형을 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카피 메서드로 이제 복사본 아웃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웃에다가 이제 셀프된 마스크를 이제 적용을 해서 이제 0이라고 놓으면 요 셀프된 마스크가 이제 true, false로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true 자리는 이제 0으로 바뀔 거고 false 자리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두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된 마스크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아웃이 이제 얻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 false 자리는 그대로 두고 이 true 자리만 0으로 이제 바꾸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요건 이제 뭘 하는 거냐면 이 입력된 데이터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렐로 함수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과 3처럼 이제 양수는 이제 그대로 이제 보내고 그리고 -2하고 -4처럼 이제 음수인 거는 이제 0으로 이제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역전파를 하려면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이제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흘러 들어온 미분이 예를 들어서 1, 2, -3, -4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이게 그 음수를 이제 죽이는 게 아니에요. 보시면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을 그냥 보내느냐 아니면 0으로 죽이냐라는 거는 이 흘러 들어온 미분의 부호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이제 순전파로 이제 입력된 요 데이터 x의 이제 부호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력된 데이터 x가 양수면 흘러 들어온 미분을 그냥 그대로 보내고 입력된 데이터 x가 이제 음수면 흘러 들어온 미분을 이제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셀프단 마스크,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적용을 하면 그러면 dx가 이제 얻어지는데 여기 이제 폴스 자리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true 자리만 이제 그 0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 -4가 이게 죽는 게 아니라 음수여서 뭘 죽이냐라는 거는 이 x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2하고 -4 자리가 이렇게 죽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요 그 순전파하고 역전파를 이제 손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요걸 이제 한번 코드로 이제 검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클래스 복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를 만들죠. 인스턴스 이름은 BTS라고 지을게요. BTS 순전파 하면 입력하는 게 1, 2, 3, 4 1, 2, 3, 4 하면 이제 10, 30이 나왔죠. 그리고 뭐 이것도 한번 보죠. 셀프단 마스크가 뭐지? 이제 셀프 자리에다가 이제 BTS를 넣어서 이렇게 보면 폴스 트루 폴스 트루죠. 맞아요. 그리고 역전파를 해보면 1, 2, 3, 4죠. 1, 2, 3, 4 보면 1, 0, 3, 0이 나왔어요. 다 맞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렐로층에 이제 그 순전파, 역전파 이제 코드를 이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렐로는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층이 깊어지면 이 활성 함수를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로 쓰면 그 시그모이드 함수의 이제 도함수를 이제 계속 곱해 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밑에 층에서 이제 계속 이게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 시그모이드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이제 원점에서 이제 멀어지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학습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이 활성화 함수를 이제 렐로 함수를 이제 바꾸면 이걸 이제 억제하는데 이제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렐로 함수층의 그 순전파와 역전파를 공부를 하고 이제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해봤어요.